이번 학습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최근 공원과 둔치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증가되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사를 살펴볼까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장구로는 안전모, 장갑, 손목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이 있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그럼에도 이용 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발표한 전동형 개인 이동장치 이용 실태 조사에서 응답자의 92%는 보호장비를 항상 착용하지는 않는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한강공원 등에서 안전장비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수의 이용자들은 안전모를 구할 곳이 없다,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데 안전모를 들고 다닌다는 것은 모순이다, 안전모를 착용해 본 적도 없고 써야 하는 줄도 몰랐다 등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형 이동수단을 구입하는 각 지역의 대리점에서 KC 인증을 받은 자전거용 안전모를 쉽게 구할 수 있으니 본인의 안전을 위해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운행 중 사고가 80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운행 중 운전 미숙 및 과속에 의한 사고 외에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 방지턱, 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제품 결함에 의한 사고입니다. 배터리, 브레이크, 핸들과 지지대 등의 제품 결함에 의한 사고도 발생합니다. 최근 증가한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전동 킥보드 이용 시 사고가 발생하면 머리와 얼굴을 가장 많이 다치게 됩니다. 그 밖에 다리와 발, 팔과 손에 부상이 발생합니다. 사고를 유발하는 잘못된 운행 습관 몇 가지를 살펴볼까요? 보호구 미착용 또는 오착용, 사람 많은 곳의 서행운전 미준수, 손에 물건을 들고 운전하는 등의 방해용품 소지, 부적절한 공간 주정차, 신호 위반 및 음주운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운행 습관이 빈번하며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할 때 안전모를 착용하면 머리 상해와 중상 가능성이 크게 감소합니다. 안전모 착용은 선택이 아닌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안전모 쓸 때는 2, 4, 1 법칙을 기억하면 쉽습니다. 2. 안전모와 눈썹 사이의 간격은 손가락 2개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4. 귀 아래에서 집게와 가운데 손가락으로 V자 모양을 만들었을 때 안전모의 끈이 포개지도록 합니다. 1. 턱과 안전모 끈의 간격은 손가락 1개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으로 남겨둡니다.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들은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 중 9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률은 4.8%에 불과하며 60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0.4%로 매우 낮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신체가 모두 노출되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정차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조합니다. 다음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도 연락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현장의 증거를 확보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잘못된 운행 습관 중 하나가 손에 물건을 들고 운전하는 것인데요. 핸드폰, 커피, 담배, 이어폰 등 운전을 방해하는 용품을 소지하면 안 되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두 손을 떼지 않고 주행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보행자 또는 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부적절한 공간에 주차 또는 정차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잘못된 주정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호 위반 및 음주운전은 불법 행위이므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호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 도로,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 회전 교차로, 직진, 우회전, 횡단보도 등의 표지판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표지판을 제대로 아는 것은 안전한 운전의 시작입니다. 야간에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전조등, 후미등과 같은 등화장치 작동을 확인하고 야간에는 주행을 자제합니다. 야간 주행 시 반드시 전조등을 비롯한 안전장치를 켜야 합니다. 이처럼 야간 운전의 위험성을 알고 밤에 주행할 때는 낮보다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개인용 이동장치의 하나로 킥보드를 기본 형태로 하고 있으며 킥보드에 전동 관련 장치를 부착하여 전기의 힘으로 달릴 수 있는 이동장치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조작 방법을 살펴볼까요? 전원을 켜는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버튼식의 경우 전원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누릅니다. 만약 접이식 킥보드라면 본체를 모두 펼친 후 전원을 켭니다. 전원을 끌 때에는 주행을 완전히 멈춘 후에 전원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눌러 전원을 끕니다. 이제 전동 킥보드 기본 주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발구르기입니다. 핸들을 두 손으로 잡고 한 발로 두세 번 땅을 구르면서 속도를 높입니다. 발구르기가 끝나면 가속이 붙은 상태에서 손잡이에 있는 가속 레버를 누릅니다. 이때 발판에 올라가자마자 가속 레버를 확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동 킥보드 브레이크 조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브레이크 조작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핸들 브레이크 방법입니다. 핸들에 위치한 브레이크를 천천히 당겨 속도를 줄입니다. 두 번째, 풋 브레이크 방법입니다. 한쪽 발로 뒷바퀴에 압력을 주어 속도를 줄입니다. 전기 자전거는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해 전동기를 장착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손페달을 포함한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기 자전거의 조작 방법을 살펴볼까요? 전원을 켜는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배터리 부착 후 전원 버튼을 3초 이상 누릅니다. 전원을 끌 때에는 주행을 완전히 멈춘 후에 전원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눌러 전원을 끕니다. 전기 자전거의 주행 방법은 파워 어시스트 방식과 스로틀 방식이 있는데요. 파워 어시스트 방식은 페달링을 감지하여 모터를 구동시켜주는 방식으로 일반 자전거처럼 페달링을 하되 모터의 도움으로 가볍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스로틀 방식은 자전거가 3km/h 이상의 속도로 움직일 때 스로틀 레버를 누르면 모터의 힘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기 자전거 기본 주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워 어시스트 방법입니다. 먼저 배터리 전원을 켠 후 페달링을 합니다. 페달링이 끝나면 파워 어시스트 단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작동 버튼을 짧게 클릭하여 파워 어시스트 단계를 원하는 대로 변경합니다. 스로틀 방식의 주행 방법은 파워 어시스트 방식과 조금 다른데요. 배터리 전원을 켠 후 페달링을 합니다. 이때 주행 중 브레이크를 잡으면 전기가 차단되어 모터 작동이 중단됩니다. 페달링이 끝나면 스로틀 레버를 당깁니다. 3km/h 이상으로 자전거를 움직인 후에 스로틀 레버를 당기면 모터의 힘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 자전거의 브레이크 조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핸들에 위치한 브레이크를 잡아 속도를 줄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제품에 따라 브레이크, 변속 레버의 위치가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 이륜 평행차는 자기 평형 능력, 즉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하여 전기 모터로 구성되며 탑승자가 손잡이를 잡고 서서 운전하는 이동장치입니다. 전동 이륜 평행차의 조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전원을 켜면 자이로 센서가 잘 작동하여 중심을 잡아주는지 확인합니다. 전기 이륜 평행차 첫 운행 시에는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필요하며 초보자는 숙달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전원 켜기입니다. 기기의 방향을 확인하고 전원을 켭니다. 다음으로 전동 이륜 평행차 기본 주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원을 켠 후에는 계단을 올라가는 느낌으로 양발을 차례로 올립니다. 탑승 시 센서가 탑승자의 무게를 인식하여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탑승이 끝나면 센서가 무게중심을 잡도록 몸을 앞뒤로 쏠리게 하여 균형을 잡습니다. 그 다음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등 원하는 방향에 따라 손잡이와 몸의 중심을 기울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전방을 주시하며 주행해야 합니다. 주행이 끝나고 하차 시에는 계단을 뒤로 내려가는 느낌으로 한 발을 내디딘 뒤에 나머지 한 발도 내려놓습니다.